네. 자, 지금 예상 시간보다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 모여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골프라는 운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면 정말 골프를 즐기는데 유용할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레슨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제가 사실은 골프라는 운동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프라는 운동은 심판이 없는 운동이에요. 네. 심판이 없는 운동이라는 거는 플레이어의 양심이 무엇보다도 큰 가치가 되는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또 같이 플레이를 하는 동료 플레이어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야 되는 그러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운동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골프라는 운동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골프는 여러 가지 클럽, 14개의 클럽이죠. 그런 클럽들을 이용해서 넓은 잔디밭에, 넓은 코스에 설치되어 있는 각 홀에 공을 넣어서 얼마나 빨리 또 적은 타수로 공을 넣는가로 이제 승패를 겨루는 경기죠. 이 골프의 시작은 사실 되게 모호해요. 근데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보면은 근대 골프라고 말할 만한 것은 15세기경에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어떤 문헌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너무 골프에 빠져드니까 왕이 야, 이제 골프 좀 그만해 라고 권고하는 문헌이 있어요. 그래 놓고 그 왕도 골프에 그렇게 열성이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 한 15세기경부터 굉장히 대중들에게 사랑받게 된 스포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할 얘기는 첫 번째로 골프의 역사,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지금 이 시점에 골프를 즐길 수 있는가라는 우리나라 한국 골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골프 규칙, 그리고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골프의 이모저모를 해서 클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플레이를 하면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골프의 에티켓과 골프 용어, 우리가 골프 용어가 상당히 많아요. 또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골프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 보이는 게 지금 우리 사장님이 갖고 계신 요 펄시몬 드라이버예요. 우리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이건데 20년 전만 해도 이 드라이버를 갖고 쳤어요. 이거 감나무로 깎아서 만든 드라이버거든요. 이만큼 지금은 뭐 티타늄 드라이버를 넘어서 제가 쓰고 있는 카본 드라이버까지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지만,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기까지 실로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세기면 벌써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시작했던 골프가 불과 20년, 30년 만에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 자, 골프의 기원을 얘기하자면, 우리 춘천에 가보면은 파가니카라는 골프장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왜 파가니카인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로마 시대에 즐겼던 공놀이가 바로 골프와 유사한 공놀이가 파가니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가니카라는
이름을 골프장으로 내세운 것이죠. 예, 그만큼 자기네들 골프장이 유서 있고 역사적인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콜벤 또 콜프라는 이러한 그 하키와도 같은 스포츠를 즐겼다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콜프라는 단어를 따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골프는 바로 이 네덜란드의 콜벤 혹은 콜프라는 말에서 기원이 됐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 골프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1897년경에 한참 그 대한제국 고종시대죠. 예, 원산 쪽에 앉으세요. 자, 여기 앉으면 여기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자, 1897년경에 원산, 지금은 강원도죠. 북한이 얘기하는 한경남도 원산 세관내에 있던 영국인들이 근처에다가 이제 6홀짜리 골프 코스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망중한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는 특이사항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뭐든지 근대화가 먼저 이루어졌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가 먼저 이루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 1903년에 첫 골프장이 생긴 걸로 봐서 골프의 역사만큼은 우리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골프를 치게 된 것은 1919년에 19년은 뭐야? 3일 만세우종 때죠. 예. 예, 그때 미국인 선교사예요. 덴트라는 사람이 서울 효창공원 있어요. 용산구에 가면 효창공원 아시죠? 예, 효창공원은 그 부지에다가 9홀짜리 코스를 만들어서 골프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이 효창공원 골프장에 경성 골프 구락부, 그러니까 클럽이란 얘기죠. 골프 클럽이라는 골프 클럽이 탄생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이와 같이 외국인 선교사 그리고 외교관 또 외국인 그 사업가들을 위주로 골프가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일반 대중들한테 골프의 큰 확산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종의 아들 셋째 아들이죠, 영친왕이 있어요. 예, 영친왕. 그러니까 고종의 첫 번째 아들이 순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의친왕이라고 이강님이 계세요. 예, 지금 뭐 옛날에 그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석이라는 사람, 그 사람 아버지가 의친왕인데 그 두 번째 아들 있고 나머지 막 세 번째 아들이 영친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골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9년에 군자리 골프장, 현재는 어린이대공원 아시죠? 예, 서울 어린이대공원 자리에다가 자기 사비로 골프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골프가 본격적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인 1941년, 아직 해방 전이네요. 네. 연덕춘이라는 선수가 정말 약관 20세의 나이로 일본 전국 오픈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프로골프, 한국 프로골퍼의 효시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 또 20년 전인 뒤가 되겠네요. 한국골프협회가 창립되면서 현대골프의 역사를 새롭게 열기 시작했다라고 역사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연덕춘 선수가 1941년에 26세의 나이로 일본 오픈에서 우승했던 사진입니다.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군자리 골프장, 그러니까 서울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 자리에 영친왕이 만들었던 그 골프장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일본 오픈에서 쟁쟁한 선수들과 겨뤄서 이와 같이 한국인의 어떤 우수성을 증명한 이러한 선배 골퍼가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아까 그 미국인 선교사 덴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효창공원의 골프장이에요. 예, 그 전경이에요. 그래서 동네 꼬마들이 이제 이렇게 한복 입고서는 이제 캐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 좀 몇 푼씩 받아가면서 예, 골프 클럽을 들고 이와 같이 골프를 즐겼던 외국인들 따라다니면서 지금도 저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잖아요. 요만한 애들이 캐디 봐요. 예, 저 유명 골프 클럽이 아닌 조금 외지에 있는 골프 클럽들 가면요. 호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면요. 줄을 쭉 서고 있어, 요만한 애들이. 예, 그 10,000원씩, 5,000원씩 받으려고 쭉 서고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 중에 하나 와라 그래가지고 하면은 스레빠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렇게 똑같이 캐디를 봤어요. 예, 지금도 그래서 야, 목마르다 그러면 막 야자수나무 막 올라가가지고 야자 따가지고 빵빵 깨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거 마시면 엄청 시원하고. 예. 이거 보면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사진 여러 가지 또 편집하고 사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네. 자,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는 분이 이제 영친왕, 예, 고종의 셋째. 고종은 사실 자녀가 많았는데 다 또 돌아가시고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이제 네 분이 남으셨어요. 마지막 덕혜옹주까지. 근데 덕혜옹주의 바로 윗 오빠죠. 예. 이분은 이제 이 영친왕의 아들, 예, 영친왕의 아들이 되겠어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황세손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참 예, 비참하게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족들과 또 거기서 같이 근무하는 캐디들과 군자리 골프장에서 라운딩한 후에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자, 1954년 6.25 전란 직후에 한국 골프 오픈 대회를 처음으로 이제 열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인 한국 골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1970년대에는 군자리 골프장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그 골프 문화가 이제 20개의 골프장으로 번지면서 전국 곳곳에 신설되기 시작하고요. 1980년대 아시안 게임 들어서죠. 또 86년에 아시안 게임, 또 88년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국 스포츠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계신 저기 밖에 계신 또 뭐 안두수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그 어르신 분들이 나는 골프 친지 뭐 40년, 50년 돼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때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예,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뭐 용인이라든가 수원 등지에 본격적으로 많은 골프장들이 시작되면서 그때 골프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퍼시본 골프채로 골프를 시작하셨던 분들이죠. 예, 이러면서 급속적으로 이제 골프 인구가 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최경주, 뭐 박세리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골프 스타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을 함으로써 우리 골프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또 세계가 알아주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현재는요, 우리 국민이 5천만 국민이에요. 근데 골프 인구가 벌써 1,000만을 육박하고 있어요. 이거는 5명 중에 1명 골프를 친다는 것이고, 새로 태어난 신생아 빼고 자리 보존하신 어르신들 빼면은 적어도 4명이나 3명 중에 1명은 골프를 다 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상당히 유례 없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세계 최대의 골프 용품 시장이자 또 세계적인 대회가 개최되는 한국 골프, 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골프 규칙과 플레이 요령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골프는 사실 20개 홀, 24개 홀, 19개 홀, 골프 역사를 통틀어서 사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어요. 근데 영국 왕실협회라고 있어요. 영국 골프 왕실협회에서 18개 홀로 하자라고 정해놨어요. 그게 불과 한 200년 전이었어요. 19세기에 영국 왕실 골프협회에서 이렇게 18개 홀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현재 18개 홀을 돌면서 플레이하는 골프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18개 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파3가 4개, 그러니까 전반에 2개, 후반에 2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파4가 10개, 전반에 5개, 후반에 5개. 그리고 파5가 전반에 2개, 후반에 2개. 그래서 4개. 그래서 4개, 10개, 4개에 18개 홀을 우리가 돌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약 시간으로 따지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러한 스포츠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라톤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죠. 먼저 골프장에 가시면 홀마다 기준 타수가 이와 같이 정해져 있는데요. 파3 홀은 파3 홀, 또 파4 홀, 파5 홀로 정해져 있고요. 또 파3 홀 같은 경우에는 3번 만에 쳐가지고 홀에다 공을 넣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고요. 그걸 이제 파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파4 홀 같은 경우에는 4번, 또 파5 홀 같은 경우는 5번 만에 공을 집어넣어야지 기준 타수가 충족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이 골프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팀그라운드가 있죠? 자, 맨 끝에 사실 여기 블루로 되어 있는데 블루티나 블랙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수들이 토너먼트를 할 때 쓰는 팀그라운드고요. 이쪽은 블루티, 상급자, 골프 상급자, 싱글 플레이어들이 좀 멀리서 치기 위한 곳이고, 여기는 화이트티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여성분들이 치는 레이디티. 그렇게 해서 팀그라운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는 페어웨이라고 그래요. 페어웨이. 아주 잘 갖추어진 고른 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페어웨이 양쪽에는 이와 같이 벙커 해저드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걸 페어웨이 벙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 옆에 있는 벙커를 그린 벙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페어웨이를 주변으로 이렇게 워터 해저드가 이와 같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웨이를 벗어난 지역은 우리가 러프라고 하죠. 그래서 잔디를 좀 덜 깎고 여러 가지 페어웨이보다는 엄격한 룰에서 공을 치게 만들어서 핸디캡을 주는 그러한 구성으로 골프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웃 오브 바운스라고 해서 골프장 외의 것이다. 그래서 플레이가 더 이상 안 된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프 코스는 크게 두 가지, 18개 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아웃 코스, 이거는 코스를 출발하는 전반 9개 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캐디님 오늘 어디부터 출발해요? 아웃 코스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이게 정식적인 출발이고, 캐디님 오늘 어디부터 오늘 인코스부터 출발해요. 그러면은 아웃 코스가 꽉 찼기 때문에 반대로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코스는 코스를 끝내고 들어오는 후반의 9개 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핸디캡이란 말을 해요. 자, 회원님 핸디캡이 얼마나 되세요? 저 핸디캡이요? 핸디캡이 뭐였더라? 하지 마시고, 핸디캡은 최소 한 달을 기준으로 3회 이상의 라운딩을 했을 때 스코어의 평균 타수. 그래서 나는 이번 달에 한 4번 했는데 처음에 82개, 그 다음에는 85개, 그 다음에는 79개, 뭐 이렇게 쳤어. 그러면은 그거 3번을 묶어가지고 나누기 3에서 나오는 게 자기의 핸디캡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핸디캡이 예를 들어서 나는 핸디캡이 뭐 5예요. 그러면은 평균 타수가 기준 타수에 72타, 기준 타수에 5라면 더하면 77타. 평균이 77타 정도 되는 사람이 핸디캡이 5다. 나는 핸디캡이 18이에요. 보기 플레이 해요. 이러면은 평균 타수가 어떻게 돼요? 90개가 되는 거죠. 그죠? 90개의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나는 핸디캡 18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3 홀에서는 3번 만에 홀인, 파4에서는 4번 만에 홀인, 파5에서는 5번 만에 홀인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이 기준을 갖고 파는 뭐냐? 기준 타수대로 치는 거. 파하셨어. 잘했어. 사실 파도 우리가 지금이야 파지 19세기만 해도 보기가 기준 타수였어요.
예, 파는 지금의 버디와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점점 사람들이 골프 코스가 규격화되고 또 골프 인스트루먼트, 골프 도구가 발달되고 하면서 거리도 더 많이 나고 그러면서 능력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기가 파가 되고 파가 버디가 되고 했었는데 그게 점점 한 단계씩 올라간 거죠. 예, 지금 그래서 파를 기준 타수로 한다. 자, 보기는 기준 타수보다 하나를 더 쳤을 경우에, 실수를 한번 했을 경우에, 더블 보기는 기준 타수보다 두 개를 더 쳤을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리플 보기는 세 개, 쿼트리플 보기, 이걸 에바라 그래요. 야, 에바야, 나 에바 했어. 이거는 네 개도 친 거야, 네 개. 그러니까 파3홀에서 7번 만에 넣은 거야, 뒷문 없을 때. 예. 그냥 뭐 양파했어, 6개 치려고 양파 만세,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식 룰에 의하면 막는 거 없어요. 그냥 끝까지 넣을 때까지 치는 거야. 그래서 4개를 더 치면 쿼트러플 보기, 에바라고 얘기하고요. 더블파, 양파는 사실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혹은 이제 진행을 위해서 홀을 빼는 거죠. 빼기 위해서 이제 더블파 했으면은 이제 알아서 이제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파스로에서 8번 쳤을 때 그냥 양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 더블파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반대로 잘 쳤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기준 타수보다 하나를 덜 쳤을 경우에는 버디라고 합니다. 예, 잘 아시죠? 두 개를 덜 쳤을 경우에 파4에서 드라이버 날리고 세컨샷을 7번으로 쳤는데 140m를 가서 쏙 들어갔어. 두 번에 파4를 끝낸 거야. 이럴 경우에 이글이라고 그래요. 이글. 독수리 막 날죠. 예. 근데 알바트로스라는 게 있어요. 알바트로스는 파4홀인데 정말 장타자가 좌도그렉 혹은 우도그렉 파4를 직선으로 질러가지고 한 270m 되는 파4를 그냥 다이렉트로 드라이버로 올려서 한 번에 공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바토로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콘도르라는 게 있어. 콘도르. 콘도르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이거는 파5에서 한 번에 들어간 거야.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 우리가 디셈보라는 선수 아시죠? 예, 디셈보라는 선수가 정말 장타자인데 얘가 한 400m 쳐요. 예, 이 디셈보가 우리나라 어지간한 골프장 파5홀에서 정말 재수가 좋아가지고 한 번에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을까? 이때 콘도르가 된다. 예,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홀인원. 홀인원은 말 그대로 첫 샷에 딱 쪼로로로로로 해가지고 한 번에 쏙 들어가는 경우. 이게 파3홀에서 가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들도 평생 홀인원을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홀인원 많이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아. 굉장히 드문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홀인원 보험도 들고 막 그러죠. 네.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 대략적인 것은 기준 타수보다 위면 파, 보기, 더블 보기. 기준 타수보다 미치면 버디, 이글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하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골프 규칙입니다.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규칙을 모르고 대략적인 그냥 엄기성기 규칙을 알고 골프를 치면 그만큼 재미없어요. 예,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인 만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골프 규칙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클럽의 개수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럽을 어떤 분들은 뭐 한 20개씩 갖고 다니는 분도 있어. 이 캐디들 힘들어하죠. 근데 이거 골프룰 위반이에요. 골프는 몇 개? 14개예요. 14개. 넘어서면 안 되고요. 더 적은 건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여자분들 뭐 가볍게 갖고 다니시는 분은 우리 연심 누님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예, 5개 들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14개보다 더 많은 문제가 되는데
14개보다 적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14개보다 많을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봤어. 프로가 14개를 들고 다니다가 뭘 하나 좀 새로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치다가 연습장에서 하나 더 끼고 나온 거야. 토너먼트를. 깜빡했어. 근데 옆 사람이 봤어. 두 번째 홀에서 그걸 알고 뺐단 말이야. 그때는 첫 번째 홀에서 2개 벌타 나와요. 홀당 2개 벌타예요. 그러면 첫 번째 홀에서 뺐으면 2개 벌타인데 두 번째 홀에서 뺐으면 4개 벌타예요. 근데 최대 4개까지 벌타예요. 예. 근데 토너먼트에서 프로들의 경기에서 4개 벌타 받고 시작하면요. 실질적으로 기브업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네. 자, 골프 교체 두 번째. 티박스 안에서 플레이를 한다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 많아요. 언니 배꼽 나왔어, 언니. 이런 경우 있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배꼽이라는 게 뭐냐면 이 티박스에 가시면 이와 같이 티 마커가 있습니다. 이 티 마커는 뭐를 의미하냐면 가상의 저 선을 이었을 때 이 밖으로는 나가서 티를 꽂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배꼽 나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화이트 티면 화이트 티, 레드 티면 레드 티 거기서 이 티 마커를 확인하시고 그 티 마커에 두 티 마커를 가상의 선으로 이으셔서 그 티 마커보다 뒤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공을 꽂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드라이버로 두 클럽 길이까지 허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언니 어디가 막창이에요? 어디가 끝이에요? 해저드 끝이에요? 예, 200m가 끝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200m가 아슬아슬하단 말이야. 그렇다고 유틸리티 잡기는 좀 짜증날 것 같아. 그럴 경우에 넉넉히 두 클럽 뒤에서 컨트롤해서 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선 두 클럽 뒤면은 약 한 4m 정도 되겠죠? 거기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3 공략을 할 때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티박스를 넓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골프 세 번째, 자신만의 공으로 플레이한다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윤이나 사태 아시죠? 얘가 여기서 걸린 거예요. 자신만의 공. 자기 공이 아닌데 쳤단 말이야. 근데 자기 공이 아닌 거를 윤이나 같은 경우는 몰랐어. 처음엔 몰랐어. 왜? 러프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뒤집혀 있으면 자기 공인지 아닌지 체크가 안 보이잖아. 네. 그래서 그냥 몰랐는데 공을 쳐서 올리고 보니까 캐디가 안 거야. 이거는 그때 바로 신고했으면 투벌타로 끝나는 거예요. 투벌타로. 근데 이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스코어 카드 5기 투벌타까지 합쳐져서 이건 실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항상 자신의 공으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은 공이라도 이렇게 자기만의 마킹을 해요. 그래서 플레이하기 전에 저는 타이틀 리스트 1번 별 표시 있는 공입니다. 저는 점 2개 찍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동료 간의 공을 확인하고 플레이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에 보시면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에.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 공 쳤을 공, 또 첫 번째 공이 오비나 페널티 구역으로 갔을 때 잠정구를 칠 때는 두 번째 공 2번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하고 똑같이 잠정구를 쳤어. 똑같은 공으로. 근데 뭐가 첫 번째 공인지 뭐가 잠정구인지를 몰라. 그러면 그것도 페널티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잠정구와 초구는 반드시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를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골프채 네 번째, 퍼팅 그린 위에서의 볼 마크. 이거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얼마 전에 미국 LPGA에서도
그 여자 프로 선수 누구였죠?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파란 머리끈 달고 다니는 애 있어요. 걔 같은 경우에 공을 놓고 논자리에다가 동전을 내려놓고 공을 뺀 다음에 다시 공을 닦고 플레이스를 할 때 처음에 뗀 자리에다 플레이스를 안 하고 조금 더 홀에 가까운 쪽에다 플레이스를 한 게 보였어요. 그게 같은 선수들이 발견한 게 아니고 TV 중계를 보고 있던 시청자가 발견을 하고 LPGA 협회에다가 전화를 걸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래서 얘 실격됐어요. 예. 실질적으로 5소 플레이는 투벌타, 그리고 5기, 스코어 카드 5기로 투벌타, 그래서 4벌타를 먹음으로써 우승권에 있던 선수가 밀려나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5소 플레이가 될 경우에는 투벌타다. 그래서 볼마크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셔. 내기 골프 할 때, 야,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 딱 치고서는 이제 그린에 올라가는데 자기 먼저 막 올라가는 거야, 그린에. 그래 놓고 동전 던지기를 시전하는 거야. 아무도 못 보니까 포대 그린에 먼저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못 보는 사이에 동전을 홀 쪽으로 던져. 그리고 들어가다가 자기 공 집어.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 놓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예, 먼저 올라가 발로 차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도 좀 민망하니까 동전 던지기 하는 거야. 그래서 홀 가까이에 붙여놓고 거기서 시작하는 이런 오소 플레이가 양심,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양심적인 플레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 양심을 비춰봤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플레이가 되어야만 의미 있는 골프 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여기서도 한번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골프에서 5번째. 골프공은 있는 그대로 위치에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PGA 선수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세상에. 나무 위에 공이 떨어진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나무 위 사이에 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언플레이버를 선언하고 한 벌타를 먹고 드롭을 해서 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벌타를 먹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지고 여기서 웨지로 긁어내고 그 다음에 새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정도로 골프공을 있는 그대로 위치에서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다. 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째, 골프공을 아까처럼 안전하게 칠 수 없다라고 판단 시에는 3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샷을 쳤던 원래 장소로 돌아갑니다. 네, 요게 1벌타 먹고 원래 장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칠 수 없다고 판단된 곳으로부터 원하는 만큼 뒤로는 한 클럽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나무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타 한 벌타 먹고 나무를 주변으로 홀에서 먼 쪽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긴 클럽을 사용해서 한 클럽 이내에서 드롭을 하고 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2클럽 옮길 수 있어요. 옆으로는. 그래서 뒤로는 한 클럽, 옆으로는 2클럽이에요. 그 안에서 플레이스를 하고 드롭을 하고 치는 겁니다. 자, 그게 한 벌타예요. 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이렇게 한 벌타를 먹고 리플레이스를 해서 치는 것이 맞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아웃 오브 바운스 처리, 오비 처리죠. 예, 저 언니, 여기 캐디 언니, 어디 오비가 어디고 저 해저드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예, 왼쪽은 오비고요, 오른쪽 해저드예요. 오비로 날아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서 치실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여유가 있을 경우는 거기서 치고 나갑니다. 자, 우리가 오비를 냈을 때 벌타를 몇 벌타로 생각하세요? 2벌타로 생각하시죠? 그죠? 오비는 2벌타가 아니에요. 한 벌타예요. 네, 한 벌타예요, 한 벌타.
해저드도 한 벌타인데 뭐가 틀리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착각하고 계신 거. 자, 오비 한 벌타인데 왜 오비를 두 벌타로 하냐면요. 워킹 벌타를 주는 거예요. 즉, 처음에 깐 거 한 타, 오비로 나간 거 벌타 하나, 두 개 쳤죠? 그 다음에 OBT까지 걸어가는 거. OBT까지 걸어가서 OBT 앞에다가 플레이스 하는 거가 또 한 벌타예요. 아셨어요? 다시 해달래 어렵게. 자, 원래 아웃 오브 바운스가 되면요. 한 번 쳤죠? 그럼 아웃 오브 바운스가 됐어요. 그러면 한 벌타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레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치지 않고 OBT 가서 치기 때문에 투 벌타가 되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시겠어요? 예. OBT에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치겠다 그러면 한 벌타만 먹고 플레이가 진행되면 되는 거예요. 아, 그 자리에 또 칠 수. 예, 팀그라운드에서 또 치는 거예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예, 처음에 친 데서 또 치면 돼요. 한 벌타만 더 먹고. 한 벌타. 예, 한 벌타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해저드. 이게 또 중요해요.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아까 왼쪽이 오비고 오른쪽이 해저드라고 그랬어. 오른쪽으로 날아갔어. 해저드죠? 예, 해저드예요. 나가서 보실게요. 주로 그래요. 주로 나가서 보실게요. 그래요. 근데 나가서 봤는데 공이 안 보이네.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다른 공으로 내놓고 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들은 내놓고 치더라도 한 벌타만 맞잖아요. 해저드라고. 그게 아니에요. 투 벌타예요. 그건. 거기는 두 벌타고 나는 해저드 하나로. 자, 공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공을 발견했으면 한 벌타만 먹고 내려와서 드롭을 하면 되는데 공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투 벌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오비 되는 거예요. 해저드에 빠지더라도 공을 못 찾으면 오비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비가 됐을 때도 만약에 공이 안 보여. 오비가 되면은 그냥 안 보이든 보이든 끝이에요. 예. 그것도 두 벌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비 같은 경우는 팀그라운드에서 치고 나가면 한 벌타라니까. 공이 없어졌을 때만. 해저드에 공이 없어졌을 때는 해저드가 아니라 그건 오비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로컬 룰에 의해서라는 미명하에 해저드 티에서 그냥 자기 공 아무거나 내놓고 친단 말이에요. 한 벌타만 받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해저드도 사실은 공이 없어질 때는 오비와 같이 해저드 티에서 칠 때는 투 벌타를 쳐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일단 두 개 먹고 들어가요. 아, 물에 빠졌을 때는 틀려요. 물에 빠졌을 때는 한 벌타예요. 네. 잃어버렸을 때하고. 네. 물에 빠졌을 때는 틀려요. 네. 물에 빠졌을 때는 누가 봐도 물에 퐁당 빠졌잖아요. 그거는 호수가 시작되기 전에서 뒤로 아무데나 플레이스하고 치면은 한 벌타만 먹고 칠 수 있는 거예요. 한 벌타. 네, 네. 그래서 해저드 네. 두 벌타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페널티 구역이라도 워터 해저드와 일반 페널티 구역은 구분이 돼요.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저드로 날아갔더라도 사실은 PGA 또 KPGA 룰에 의하면은 잠정구를 다시 치고 나가게 돼 있어요. 네, 잠정구를. 그렇게 되면은 한 벌타 먹고 시작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가서 공을 찾았다?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되고 드롭해서 하면 되고 못 찾았다? 그러면 그걸로 잠정구로 치면 되는 거예요. 잠정구로 치면은 그렇죠. 잠정구로 치면은 그 잠정구 자체가 한 벌타니까. 네. 먼저 친게 네. 가보니까 있어. 있으면 잠정구 그냥 주시면 돼요. 네. 네. 있으면 잠정구 그냥 주시면 돼요. 칠 수가 없는 게 뒤에 팀이 따라오는 거 가서 시작하잖아. 그래서 로컬 룰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로컬 룰은 그냥 해저드 한 벌타예요. 예, 이거는 그냥
진행을 위해서 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룰은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센 아주 내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 자, 골프 규칙 8번째, 스스로 플레이하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 그럼 스스로 플레이하지 뭐 누가 대신 와서 쳐줘? 누가 봐주고 그런 거. 자, 그렇죠. 보시면 골프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플레이 도중에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 또 어떤 클럽을 사용하면 좋을지 묻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리 맥길로이가 타이거 우즈한테 파3에서 형, 이번 홀에 몇 번 집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야, 나 지금 7번 집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슬쩍 옆에 가지고 뭐 집나 이렇게 볼 수는 있어. 안 보이게. 아니면 집은 다음에 가가지고 슬쩍 가가지고 뭐 캐디백을 보고 아 뭐가 빠졌나 보면서 이제 아 뭐 집었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다 그래. 근데 그것까지는 뭐라고 그러지 않겠지만 하여튼 남의 클럽을 훔쳐봐서도 또 물어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 캐디에게는 거리, 또 핀 위치, 또 코스 상황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혼자 치는 또 혼자 양심에 의해서 치는 운동이다라는 거. 골프 규칙 9번째, 골프 클럽을 올바로 사용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사람들 퍼팅 그린 해가지고 장난친다고 당구처럼 퍼팅 끝을 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치는 사람도 있어. 안 돼. 그건 안 돼요. 자, 헤드로 공을 치는 동작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헤드로. 근데 골프 클럽 뒤로 치면 되냐? 돼요. 예, 끝으로 치면 되냐? 돼요. 헤드로 치는. 다른 부분으로 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타격을 해야지 이렇게 떠내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잔디구장에서 어프로치 연습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우리가 가까운 거 이렇게 떠내면 쉬울 것 같죠? 자, 떠내겠습니다. 되네요. 하지만 이거 안 됩니다. 규칙 위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타격에 의해서. 자, 떨어지는 헤드에 의해서, 타격에 의해서만 공이 나가야지 인정이 된다는 거. 네. 그리고 클럽에 이와 같이 샤프트나 그립 등으로 공을 움직이게 되면은 투벌타예요. 자, 뭐가 투벌타고 뭐가 원벌타인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의도치 않게 저지른 룰 위반, 규정 위반은 원벌타예요. 내가 의도하고 저지른 거는 다 투벌타예요. 아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 클럽을 14개인데 15개를 집어왔다. 이거는 내가 의도한 거잖아. 어쨌든 투벌타인 거야. 그리고 내가 그립 끝으로 쳤다. 퍼팅을 그립 끝으로 쳤다. 이거 의도한 거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네, 투벌타야. 다른 공을 쳤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다른 공 내 공 아닌 거 알면서 다른 공을 치면 투벌타지. 그러니까 의도하고 저지른 규칙 위반에 있어서는 투벌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갔다든가 불가항력적으로 된 페널티는 원벌타. 네. 자, 코스 스코어를 바르게 기록하기. 자, 스코어 오기시 투벌타. 자, 내가 분명히 파했는데 착각하고 경기에 나가지고 버디라고 적었어. 버디라고 적었다고. 파4인데 파5인 줄 알고 버디라고 적었어. 그래갖고 냈어.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은 스코어 카드 5기 투벌타가 적용이 돼서 최종 카드 스코어는 예를 들어서 72타를 쳤더라도 74타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스코어 카드는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골프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재밌는데요. 골프채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골프채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첫 번째, 우드. 자, 우리가 드라이버라고 그러는데 드라이버도 우드예요. 예, 1번 우드입니다. 드라이버. 자,
옛날에는 뭐 2번 우드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3번 우드 많이 쓰죠? 그걸 스푼이라고 그래요. 숟가락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5번 우드를 클리크라고도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틸리티라고 있어요. 유틸리티는 우리가 레스큐라고도 해요. 예, 프로들은 다 레스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 프로 생활하는 애들 보면 레스큐 달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구출하기 쉽다라는 거야. 구조대라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러프에 잠겨 있을 때나 또 원하는 거리보다 내가 아이언 거리보다 조금 더 남았을 경우에 레스큐를 이용해서 공을 빠르게 홀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도구,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자, 아이언은 일반 9번 아이언, 피칭부터 이제 뭐 보통 3번, 4번까지 있는데 웨지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아이언이라고 많이 해요. 네, 이러한 도구가 있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다음에 퍼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골프는 우리가 드라이버 연습 제일 많이 하는데요. 드라이버 중요하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공이 홀에 들어가지 않으면 게임이 끝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평균만 쳐서 세컨샷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보내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퍼팅은 들어가지 않으면 게임이 안 끝나,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퍼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홀에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샷은 더 정교해지고 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생각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정작 스코어를 줄이려면 퍼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쇼, 퍼터는 머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에티켓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는 복장 어떻게 입어야 돼요? 면바지, 반바지도 괜찮아요. 예. 근데 골프장에 따라서 반바지가 허용이 안 되는 옛날 구식 골프장들이 있어요. 자칭 명문이라는 골프장들은 또 반바지 또 금지해요. 예. 알아보시고 입으시면. 하지만 골프 R&A 룰에 의해서는 반바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자는 반바지 포함해서 치마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티 오프 타임, 우리가 착각 많이 해요. 티 오프 타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시간까지 골프장에 도착하면 되는 줄 알아. 절대 아닙니다. 티 오프 타임은요,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공이 페어웨이로 떠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시간 전에 골프장에 도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다른 동반 라운드한테 민폐예요. 예,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간다든가 이러면은요, 다른 동반 라운드들도 리듬이 다 끊기고 자기 스스로는 물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 김명남 선생님 또 너무 지체하는 플레이 해서 한다. 절대 안 됩니다. 40초. 이 40초라는 것이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들어가서 치려고 들어가서 에이밍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40초예요. 치고 나가는 것까지. 이거 절대 긴 시간 아니에요. 예, 빠르게 꼭 필요한 시간만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티샷 순서는 전홀에서 가장 좋은 스코어 플레이어가 honor. 그래서 영예를 갖고 먼저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honor라고 하죠. 오너가 아니에요. honor. 예, honor. 그래서 그렇게 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많이 착각들 하세요. 언니 라이 좀 봐주세요. 언니 라인 좀 봐주세요. 라이가 뭐고 라인이 뭔지 이거 많이 착각들 하세요. 라인은요, 공이 놓여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페어웨이에서도 나 오늘 라이가 별로 안 좋네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린 위에서는 캐디한테 언니 저 라인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라인, 공이 홀로 굴러갈 길. 예. 왼쪽이 높아요? 오른쪽이 높아요? 라인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네. 자, 디봇. 공을 쳤을 때 클럽 헤드로 인해서 잔디가 움푹 파이게 되는 현상이죠. 페어에서는 파인 곳을 반드시 다시 떼짱이라고 그러죠. 예, 잔디를 걷어다가 밟아주고 지나가는 것이 예의다.
예. 그리고 피치 마크. 그린에 공을 올렸어요. 근데 공 자국이 떡 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보고 가면은 안 돼요. 네. 항상 수리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올려주고 퍼터로 눌러주고 자기 피치 마크 외에 한 개는 더 피치 마크가 보이면 한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언플레이볼. 언플레이볼은요, 한볼 타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플레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물에 가려져 있다거나 뭐 그래서 내가 플레이할 수 없는 상황은 언플레이볼 선언하고 나 플레이 못해요. 이 상태는 플레이 못해요. 그리고 한벌타 먹고 드롭한다는 거. 예, 요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으로는 2클럽, 뒤로는 1클럽. 그 범위 내에서 플레이한다. 자, 벙커에서 언플레이볼. 요거가 19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법이. 벙커에서는 어떻게 언플레이블 선언을 하냐면요. 옛날에는 언플레이블 선언을 해도 벙커 밖으로는 못 가져 나갔어요. 공을. 예, 벙커 안에서만 뭐 에그 플라이 걸렸다든가 벙커 턱에 막 빡 박혔다든가 공을 못 쳐 도저히. 그럴 경우 벙커 안에서 한 벌타 먹고 리플레이스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19년도에 투 벌타를 먹고 벙커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법이 새로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야, 나 투볼타 먹고 그냥 벙커 밖에서 칠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페어웨이 안에서는 홀에서 먼 사람부터 공을 칩니다. 단, 먼저 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동료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먼저 치고 빠지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초보님들 처음에 가셔가지고 제일 욕을 얻어먹는 게 뭐냐면 걸치적거리는 거. 예, 주변 상황을 인식 못해. 내 공만 생각해 항상. 그러다 보면은 뒤에 누가 공을 치고 있는지 뭔지 그냥 걸어가다가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항상 다른 플레이, 동료 플레이어들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선이 걸리지 않은 곳에서 직관을 해야 돼요. 제일 시선이 안 걸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맞은편이에요. 자, 공을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제일 좋은 곳이냐면 바로 이 자리예요. 동료 플레이어의 맞은편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왜냐면 챙 때문에 안 보여요. 아니면은 아예 뒤쪽에, 바로 뒤쪽에 있던가. 네. 아니면 아예 먼 곳에 있어야지 이 앞쪽에서 얼쩡거리는 거 제일 안 좋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커팅 그린 위에 올라갔을 때 공이 다른 사람 퍼팅 라인에 서서 있거나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홀까지 가는 공, 아까 라인 있죠? 도달하는 그 길에 서 있거나 또 그 길을 옮겨 다니면서 밟으면 안 돼요. 그게 제일 큰 실례예요.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저 안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 발견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죠? 예. 퍼팅 라인 서서 밟고 있는 사람. 자기 퍼팅 라인. 예. 기본이 안 돼. 그쵸. 이런 욕을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남자가 모르는 사람 어제 꼬보자 갔더니 예. 튀었는데 예. 아 그림 다 피아노 네. 가서 그때 연습하고 아. 뭐 캐드 보고 그랬어. 예. 저 빨리 문제를 하죠. 빨리 네. 하라. 네. 부부 가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나쁜 놈이야. 예. 부인이 그런 같이 줘야 돼. 이런 분 만나면은 뼈도 못 추려요. 혼납니다. 네. 그리고 연습 스윙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연습 스윙 한다고 해서 팀그라운드에서 사람 이 앞에다 놔두고 여기서 이렇게 연습 스윙 하는, 아니 너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런 사람인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네. 그런 말씀 내는데 여기서 어느 분이 지금 하도 자주 모이가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 치고 이 사람 내 앞에 섰는데 드라이브 스윙은 내 쪽으로 연습하는 거야. 아, 그것도 안 돼요. 이건 미쳤네. 예. 내가 그래서 예. 잘 시키세요. 네. 도대체 골프를 좀 친 사람이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네. 혼을 내나 보지. 그래 네. 그러고부터 내 몸은 태프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자, 그래서 요거는 연습 스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을 인지하고 없는 방향으로 연습 스윙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돌이 튄다든지 해서 사람 맞을 수가 있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팀 그라운드에는 플레이어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올라가지고 플레이하는 거 본다고 팔짱 끼고 뒤에 서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팀 그라운드에는 플레이어만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벙커샷 후에는 본인의 흔적을 지워야 됩니다. 고무래 있죠? 고무래로 다 본인이 저 발자국이라든가 또 샷 쳤던 거 다 흔적을 지우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지 멋진 플레이어라고 박수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동반자가 컨시드 주기 전에 공을 짚지 않아요. 예. 아니, 컨시드 안 했는데, 야, 내가 알아서, 야, 이거 클럽 아니, 이러면요, 그 사람은 다음부터 공 안 쳐요. 예. 그냥 왕따 당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동반 라운더가. 요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컨시드를 반드시 받은 다음에, 이거 컨시드지? 물어보세요. 얘기를 안 하면. 예. 그리고 플레이어가 앞에 밀릴 경우에 앞팀과 가끔 만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카트들이 다 밀린단 말이에요. 이때는 앞팀 팀그라운드에 있으니까 제발 조용히 하시고, 예, 정숙을 유지해 주셔야지 앞팀 팀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예, 요거는 좀 필히 지켜셔야 될 에티켓이고요. 자, 그리고 처음 본 캐디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나이가 어리건 뭘 하건 간에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아우 반가워.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야. 좀 얘네들만 좀 잘 봐줘. 뭐 이런 식으로 절대 반말하지 마시고 이름을 캐디 이름들 다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름을 항상 불러주는 것이 에티켓이라는 말씀. 그리고 자, 공이 안 맞는다고 캐디한테 짜증내는 사람들 있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정말 보기 싫어. 아니, 공을 지가 쳐놓고 왜 캐디한테 짜증을 내냐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최소한 우리 그 레슨 받는 우리 회원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있어요. 화단에 들어갔어. 공이 화단에 들어갔어. 근데 어떤 거는 무벌 드롭이라 그러고 어떤 거는 벌타 드롭이래. 자, 이거 아셔야 돼요. 꽃처럼 1년생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단은 무벌 드롭이에요. 꽃. 예? 근데 관목처럼 이렇게 뭐 철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화단에 들어가면은 벌타를 맞고 드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생이냐 2년생 이상이냐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들 몇 개 좀 뽑아왔어요. loose impediment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페어웨이에 공을 분명히 얹었는데 내 공이 나뭇잎 위에 올라와 앉아 있는 거야. 내 공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페어웨이에 있을 때는 동료 라운드한테 야, 이거 루스 임페디먼트야. 이거 치우고 칠게라고 얘기를 하고 공을 들어서 공을 닦고 다시 드롭을 해서 치면 됩니다. 나뭇잎 치우고. 근데 예를 들어 돌이 있다거나 그런 거 다 빼고 칠 수 있어요. 근데 러프나 해저드 이런 데에 있는 공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루스 임페디먼트는 자연물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생장하지 않고 땅에 단단히 박혀 있지 않고 공에 붙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돌, 나뭇잎, 나무, 잔가지, 나뭇가지, 동물의 똥, 벌레와 곤충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 쌓인 흙과 퇴적물 등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어웨이와 그린에서는 치우고 새로 드로프의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해저드나 러프에서는 볼을 건드리고 제거는 불가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러프에서도요. 루스 임페디먼트를 치우고 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저드 마찬가지야. 근데 공을 건드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이 해저드에 빠졌어. 근데 나뭇가지가 공 뒤에 있어서 공을 바로 타격하기 어려워. 이때는 공을 건드리지 않고 나뭇가지만 살짝 건드려서 빼내고 칠 수는 있어. 근데 공을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 빼다 공을 건드렸다. 이런 벌타야. 네, 아셨죠? 근데 페어웨이에 들어있는 공은 상관없어.
다 편안하게 놓고 칠 수 있어. 하물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그거는 그때 얘기하죠. 자, 지금 나왔네요. embedded ball, 박힌 볼이에요. 자,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린 다음 날 아침에 공을 치다 보면 페어웨이에 분명히 티샷이 잘 떨어졌는데 공이 페어웨이에 빵 박혀 있어. 아, 이거 환장한단 말이야. 이걸 그냥 쳐 말어. 이러고 있다고. 근데 이거는 룰 25조 2항에 의해서 벌타 없이 깨끗이 닦고 드롭할 수가 있어요. 그 옆에서 네, 네. 그러니까 페어웨이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내 공이 이만큼 반쯤 박혀가지고 이걸 도저히 칠 수 없다. 이거는 물론 그냥 쳐도 돼. 근데 그냥 치면은 자기한테 손해야. 그러면 동료들한테 이거 박힌 볼이야. 빼고 친다. 얘기하시고 빼셔서 닦고 플레이스 하시고 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근데 동료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어. 그냥 내가 알아서 빼고 쳤어. 이건 벌타야. 이거 벌타 돼가지고 저번에 KLPGA에서 그 한번 벌타 먹고 난리 난 적 있었어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항상 주변 동료들한테 알리고 시행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장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 많이 준비 못했는데 정성스럽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 골프 21, 클럽 21에서 이렇게 같이 연습하시고 레슨 받으시는 분들 항상 즐거운 골프 하시고 또 골프 룰과 에티켓을 잘 아시는, 그래서 오히려 골프 실력보다도 이 골프 룰과 에티켓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미남 인물도 잘생겼는데